최근 조지아주에 있는 SK이노베이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은 한국인들이 미 이민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애틀랜타 K미디어의 이상현 기자 연결해서 이번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무비자로 한국에서 입국해서 불법으로 일을 하는 사례 처음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조금 이렇게 우연이라고 봐야 되나요? 5월 19일이었죠. 한국 울산에서 애틀랜타에서 입국한 근로자 4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한국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네. 공사 현장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하고요. 공사 현장에 아직도 80에서 100여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보고 직감적으로 이게 SK이노베이션이라고 판단을 해서요. SK이노베이션에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을 했으니 그 당시엔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 분명히 이제 거기서 그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것도 기사화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모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모두 무비자로 들어왔다는 사실 제가 그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당시 모두라 하면은 한 몇 명 정도나 되셨어요? 업체마다 이제 집계 방식이 좀 달라서 차이가 있긴 한데요.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0여 명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여 명이나 무비자로 입국해서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예, 다 무비자였고요. 무비자였고요. 그러니까 3개월... 쉽게 말해서 그 이스타 비자로 들어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3개월짜리. 3개월짜리. 예. 네, 그리고 3개월 내에 또 나가셨다가 뭐 다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단기적으로 대부분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걸 알고 기사화를 처음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코로나 감염 취재를 가셨다가 이렇게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을 아시게 되셨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불법 취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큰 공사 현장은 이제 계약업체가 있죠. 또 그 건설업체들이 또 하청을 줍니다. 그 이제 하청업체들이 대부분 한인업체들입니다. 그 네. 한인업체들이 이제 인력을 조달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서 찾지 않고 이제 한국의 리크루팅 서비스나 업체를 통해서 한국에서 구인을 합니다. 제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리크루팅 사이트에도 애틀랜타에서 일할 전기 기술자 모집 이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렇군요. 울산에서 문제가 됐던 코로나 감염되셨던 분들도 그런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굉장히 그냥 일반화된 만연된 일이군요. 예, 뭐 처음 기사가 되긴 했지만 동남부 이쪽 현대 기아라든지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많은 한국 업체들이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동안 내려왔던 관행으로 다들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취재한 것은 아니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관행이었다고들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미국에 들어있는 대기업들이 보통 이제 공장을 짓고 하는 데 있어서 그 하청업체를 주로 한인 기업들에게 이제 하청을 주고, 하청을 받은 한인 기업들은 한국에서 일할 건설 노동자들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이스타 비자로 들어오게 해서 여기서 불법으로 취업을 시키는 거군요. 네, 들어오시는 분들은 물론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겠죠. 보통 페이가 높은 편인가요?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 한국에서 받는 이제 임금보다는 확실히 높은 편이고요. 월 오시면 뭐 6,000불에서 7,000불 받으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굉장히 네. 한국에 비하면 엄청 높은 거죠. 네, 뭐 그보다 좀 단순 기술직 같은 경우도 4,000~5,000불 정도로 되는데 뭐 그건 또 작업마다 다르고 공사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국에 비해서 임금이 높고 또 단기간에 또 목돈을 마련해 갈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난주까지도 한국에서 한 20여 명이 또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포가 되고 추방을 당했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중단됐다고도 다들 말씀하시는데 예. 공항에서 직접 만났던 저희 취재했던 바에 따르면 지난주까지도 들어왔고 뭐 이번 주에 취재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제가 단언하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그 업체들이 왜 굳이 한국에 있는 기술자들을 데리고 오는 건가요? 뭐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미국인 기술자를 쓸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공사 현장에서. 예. 네. 그리고 뭐 오버타임이라든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속한 작업과 또 초과 작업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인 기술자를 사용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있죠. 초과 근무하기가 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자를 쓰는 게 편하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한 지가 오래됐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건설이 있었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의 관행이었다고 하면 이게 미국 이민국이라든가 국토안보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이고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일정 부분 눈 감아준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이 듭니다.
그동안 공항에서 많은 단속이 있었고요. 예. 무비자와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드러나진 않았지만 많이 있었던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문제가 삼지 않았고 요번에 13명 체포되신 분들 모두 그날 밤에 석방을 했는데 예. 여기 청영사 안에서 처음 보는 케이스라고 할 정도로 불법 취업으로 온 사람들을 그날 석방해 준 케이스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좀 약간 형식적인 거였군요, 그러면. 네, 여러 가지 압력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는 줄을 알면서도 한국 기업 쪽은 또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온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이 투자하는 상황에서 이런 그냥 눈 감아주고 여태까지 왔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 추정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제 취재하시면서 그 영사관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연결을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사관 입장은 정확하게 뭔가요? 예, 영사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네. 공항에서 추방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모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투자 기업들이 워낙 많고 그런 관행들이 있다는 것도 영사관에서 인지하고 있었지만 일단은 이제 기업들이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또 이게 무비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교육도 시키고 있고 지상사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서로 눈 감아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어떤 국가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비자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넘어갈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기업 간에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네, 이게 그래서 결국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거든요. 현지 분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냥 총영사관이나 한국 정부에서도 방치했던 부분인데 네. 이번에 이제 조지아의 한 유력 정치인 이런 문제를 제기한 바람에 수사까지 이루어졌고요. 예. 이것이 이제 국제 문제처럼 비슷하게 지금 퍼질 그런 위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SK와 LG에 지금 소송이 또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요. 두 기업 간의 소송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네. 쉽게 사그라들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무비자 대책이라든지 또 이런 불법 취업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 좀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을 좀 내놨으면 하는 이 현지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그냥 노동자들 돈 더 벌게 해주고 이렇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은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분명히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정치적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보도하신 기사 중에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국인 불법 취업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기는 정치적인 권력 싸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고 또 재미있다기보다는 참 이게 갈등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네. 자니 아이잭슨이라는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을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면 이제 조지아 주지사가 후임을 임명해야 하는데 조지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 콜린스라는 연방 하원 의원 대신에 자기의 측근 인사인 켈리 러플러라는 신예 여성 정치인을 임명을 했죠. 그래서 더 콜린스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은 더 콜린스 의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조지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의 사람을 심은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됐고요. 이번에 연방 이민 당국에 이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이 바로 더 콜린스 의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편에 있는 사람. 주지사와 척을 지고 있는. 최측근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를 방문할 때 에어포스 원 옆자리에 같이 타고 오는 분입니다. 그래요? 그 의원이 직접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민당국에서도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더 콜린스 의원이 이렇게 조지아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연방당국에 수사를 요청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조지아주에 이익이 되는 SK이노베이션의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조지아주 의원이 직접 요청을 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게 결국 또 주지사를 겨냥한 거네요. 네, 주지사의 가장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SK이노베이션 공장 유치에 대해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SK이노베이션 기업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고도의 정치적인 지금 계산이 깔려 있는 문제이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연관이 돼 있고 특히 트럼프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외국인의 불법 취업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요. 이 문제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트럼프 정부가 그나마 신경을 못 쓰고 있어서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되면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법 취업 사례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고 정작 그 피해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결국은 무비자 문제고 국제 외교 문제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 사는 한국 분들한테는 피해가 올 수밖에 없죠. 한국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고 한국의 비자 문제와 관련된 문제고 무엇보다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여기 미국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주게 됐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SK에서는 계속 지금 앞으로 일자리가 2,600개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 현지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으로 외국인을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대여하다가 고용하는 기업을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건설 노동자들의 입김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또 노조의 영향력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파워라든지 백인 노동자들의 입김이 상당하기 때문에요. 예. 이런 분들이 지금 나서서 한국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한국 여기 사는 한인분들에게는 그런 이미지 자체가 타격이죠. 맞습니다. 뭐 정쟁의 한가운데 한인 기업들이 쓰게 된 모양새도 있지만 뭐 어쨌든 간에 한국 기업들이 불법을 저지른 건 확실한 거니까요. 이게 뭐 변명의 여지는 없어 보이고요. 문제는 이게 앞으로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뉴욕이나 뉴저지 지역에도 한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또 앞으로 기업들이 더 진출할 예정이겠죠. 앞으로 점점 더 진출할 텐데 이럴 때마다 관행을 앞세워서 이런 일들이 뭐 뉴욕이나 뉴저지 지역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아무래도 한국 정부에서 분명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공사 현장뿐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비자 발급 같은 게 좀 지연되고 또 미국 비자 오피스가 문을 닫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인력을 파견할 일이 있으면 대부분 무비자로 보낸다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협력업체들- 대사관들이 문을 닫고 이민국이 서비스를 안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거의 무비자로 들어왔다는 거군요. 예, 지금도 그래서 뭐 비자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무비자로 일단 가서 일을 보고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번 사건으로 봐서 아시겠지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 알면서도 이번 단속 과정에서도 사람의 이름과 입국 일자 그리고 거주지까지 다 파악하고 단속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요. 한국 정부에서 기업들과 또 외국 출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한국 정부 자체에서 무비자로 출국하는 분들에 대한 좀 조직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사실은 뭐 이민자들에 대한 탄압, 뭐 불평등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미국 정치계의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자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그런 목소리 내기 전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자를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가장 큰 우려가요. 네. 만약 한인 사회가 미국의 이민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불법 취업이라든지 또 무비자로 인한 이런 탈법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을 때 저희 차세대들이나 이민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때 그런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런 기업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우려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한국 대기업들이 해오던 일들이 미국의 법을 어기고 현재 한인 이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들, 미국에 진출한 한인 기업들에 대해서 늘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끄러운 답을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관행을 철저히 파헤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 정부나 기업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이 오랫동안 자행해온 불법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일을 시켜온 관행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K미디어의 이상현 기자였습니다.